안녕하세요. 가사 언박싱의 윤지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국경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기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고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좀 뜸해졌습니다만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분들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분들의 이혼 사건에 어쩌다 보니까 좀 관여도 하게 됐고 그런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한국경제 기고를 했었거든요. 그 기고를 간단하게 또 설명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제 혼인은 굉장히 쉽죠. 사실 혼인신고 자체는 그냥 뭐 혼자 가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혼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출생과 사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출생은 그냥 출생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망하게 되면 그 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서로 간의 이혼 협의가 일치됐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는 누가 될 건지, 양육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건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협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있건 없건 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재산 분할입니다. 이제 부부가 혼인을 하면 각자의 재산에서 부부 공통 재산으로 사실상 이제 편입이 되는데요.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도 많은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사실 이 기준이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부 사이의 재산 분할은 5대5다, 이런 게 정착되는 분위기고 법원의 실무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5대5라는 얘기를 함에 있어서 예외가 있거든요. 항상 이혼 재산 분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한 부모님께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셔가지고 그 재산이 부부 공통 재산에 편입된 경우,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사실상 특유 재산에 해당되고요. 이 재산까지 5대5로 분할한다는 건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유 재산이 있는 경우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또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벌 또는 고액 자산가들의 이혼과 관련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각각의 부부의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상속 또는 증여를 받으신 이유, 그리고 혼인을 한 이후부터 3년이 넘게 되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고요. 다만 재산 분할 비율에 있어서 그 특유재산이라는 걸 감안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이제 실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 고액 자산가들 재벌 이혼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제가 이에 앞서서 이제 한경에 기고를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서치를 많이 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그 아마존 창업자인 베프 베이조스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인 맥켄지 스콧이 제프 베이조스의 보유 주식의 약 25%, 아마존 지분 약 4%에 해당되는 당시 돈으로 약 40조 원 정도를 재산분할금 위자료로 지급받았고요. 언론 재벌로 유명한 루퍼드 머독은 32년을 함께 산 전 부인 애나와 1999년 이혼하면서 약 17억 달러, 당시 돈으로 약 2조 원을 재산 분할로 나눠줬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NC소프트 김택진 사장이 2004년 이혼하면서 전 부인한테 재산 분할 형식으로 NC소프트 주식 약 35만 6,461주, 당시 시가로 약 300억 정도를 재산 분할로 나눠줬었고요. 그 다음 이무재 고문 같은 경우 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재산 분할로 약 141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같은 경우 이혼 소송에서 남편인 박목 씨에게 재산분할급 약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유명한 사건입니다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금으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오히려 좀 비율이 낮거나 재산분할금이 굉장히 좀 작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과연?
흔히 누가 말하는 것처럼 법원이 고액 자산가나 아니면 뭐 재벌의 편을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혼 사건을 함에 있어서 자산이 많고 적고 재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 사실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달리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막상 판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도 일반적인 이혼 사건하고 동일한데요. 그 재산을 부부가 혼인 이후에 두 부부의 노력으로 일군 건지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형성된 건지 이거에 따라서는 달리 봐야 합니다.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자수성가형 본인의 노력으로 재산을 일군 경우, 자수성가형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NC소프트 김태증 사장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현재 이제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 이혼 소송이 대표적인 경우일 겁니다. 이 경우는 부부 재산 대부분이 특유 재산이 아닙니다. 특유 재산이 아니고 부부 공통 재산, 혼인 이후에 취득한 이런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당연히 50대 50으로 분할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범주를 좀 벗어난 정도의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과연 부부의 공통의 노력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그 배우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크게 불을 일군 경우는 개인의 특출난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처럼 50대 50을 기준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그런 특출난 능력을 반영해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자수성가형 케이스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한 개인의 특출난 능력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재산 분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기준은 그래도 50대 50이 맞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좀 이슈가 되는 게 항상 그 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이요. 회사 주식이 분할을 하게 되면 회사 경영권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최태원 노소영 회장 사건 1심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SK 주식을 전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많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혼 사건이라는 거는 각자의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거지 그 재산 분할의 결과 주주 비율이 변동되는 거는 사실 이혼 사건에서 고려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각자가 그리고 회사가 검토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 이혼소송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거나 고려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고요. 부동산 예금들과 달리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이런 것도 구별되진 않고요. 다만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는요. 주식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주식가치 평가 자체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그런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수성가형이 아니고 부부재산 대부분이 상속 또는 증여로 형성된 경우는 이부진, 이무죄 케이스, 그 다음 조현아 전 부사장 이런 이혼에 해당됩니다. 노소영 최태원 회장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좀 혼재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러한 자수성가형이 아닌 경우는 이제 이 재산이 특유 재산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부진, 이무죄 이혼 소송에서는 이부진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 주식들이 전부 특유 재산으로 인정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재벌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재산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은 재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금 자체가 이렇게 줄었던 거고요. 이게 과연 그 당시에 이부진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 주식을 투기재산으로 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어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케이스와는 좀 다르게 이부진 사장이 증여받은 삼성 주식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일종의 여러 가지 재판 절차를 통해 좀 문제가 됐던 약간 편법으로 자산이 부풀려지고 상속 증여가 되는 이런 형태를 통해 처음에 받았을 당시에는 그것도 큰 돈입니다만 예를 들면 뭐 수십억 상당의 돈이 수조가 돼버리는 이런 결과가 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봐서 아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도 조 전 부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관련 주식들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돼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마 전부 다 빠진 걸로 보이고요. 제가 판결문 자체를 입수해서 보진 못했습니다. 노소영 최태원 이혼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에서 SK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전부 특유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했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 배우자가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을 하면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법원 실무 경우 보통의 부부라면 혼인기간 약 3년이 넘어가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종의 유지의 기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데 있어서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엄격한 걸까요? 그리고 왜 다른 사건과 달리 보는 것 같을까요? 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나 판사님들이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 편이기 때문일까요? 그 부분은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 좀 달리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 부부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모든 재산이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의 경우는 적어도 아무리 작아도 5%, 일반적으로는 10% 이상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판사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1% 대 99%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그 형량을 정하는 것처럼요, 대략적인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10%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너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무재 씨 같은 경우는 이부지 사장 재산이 약 2조 5천억 정도였고요. 재산 분할 10% 인정하면 2,500억 상당을 분할을 해줘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의 기여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자의 신념이나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시각의 논의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관점에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재판부에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과연 그 원고나 피고에게 이 정도 금액의 재산 분할을 하는 게 합당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단이나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에 그렇게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 그 정도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요, 결국 특유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판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리, 특히나 법령과 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 합리적이고 공평타당한 결론,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에 비춰보면은 수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지만 실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고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르면 사실 특유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저와는 좀 거리가 먼 분들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식 차원에서나 그다음 여러 뉴스를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배우자, 말이 좀 꼬이네요.